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HTML 부분에 태그를 좀 적어 놨어요. 지금 태그 몇 개예요? 8개. 엘리먼트 몇 개? 4개. 그쵸?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태그들 중에 10개 넘지 10개 안쪽 이렇게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잠깐 잊으셔도 돼요. 당분간은 이 4가지만 아셔도 됩니다. 근데 이 4가지도 사실 얘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3가지도 아는데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3가지 태그들이 이 6가지 태그죠? 이 6가지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름으로 약간 분리를 시켜 놓은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아실 건데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 웹 관련된 기초를 배울 때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거 4가지밖에 없어요. 딱 요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디스플레이, 플롯, 포지션, 플렉스, 이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울 건데, 이 플롯이라고 하는 얘는 좀 비중을 많이 낮춰서 배울 거고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현재 아직도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얘보다 훨씬 좋고 훨씬 쉬운 플렉스라고 하는 애가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전 코드들은, 이 플렉스가 나오기 전에 코드들은 얘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플롯보다는 플렉스 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를 좀 비중을 적게 잡고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밑에 그리드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새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플렉스랑 그리드 중에서 플렉스, 우리가 그리드는 아예 제가 언급을 따로 안 드렸던 이유가 얘가 플렉스보다 어려워요. 비슷한 걸 해요. 둘 다 엄청 좋은 애들인데 플렉스가 더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는 플렉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배울 거고, 플롯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 이 포지션을 배우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얘는 약간 이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인데, 얘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그릴 때, 여기다 그릴 때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화면에 그 요소들을 이렇게 구성을 시킬 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포지션을 배우고 나면 이 한계가 많이 줄어들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좋아져요. 근데 얘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까지 하고 나서 플렉스를 들어갔다? 그럼 한계가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다양해져요. 근데 얘는 심지어 쉬워요. 알아야 될 거 딱 몇 가지만 집중해서 알고 그 외의 거를 그냥 쭉 사용을 해버리면 얘는 엄청 쉬운데 엄청 좋은 역할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라는 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업 페이지에 먼저 공유를 해드렸었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보셔라 했는데,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얘가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는 약간 전시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앞에 세워놓는, 보여주기 위한, 보통 DP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으로 쓸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네 먼저 지워놓고, 자, 제가 태그 div라고 하는 이 태그 하나를 남겨놨고요. 그리고 얘한테 일을 시켰죠. 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얘는 일을 하고 있겠죠?
화면에는 나타나진 않았어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다. 그럼 배경색이 레드일 텐데 화면에 지금 레드인 색깔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화면에 안 나올까요? 네, 딱 그 말이에요. 태그가 가지고 있는 높이, 너비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다 뭔가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한번 1 같은 거 하나 넣었습니다. 생겼죠 이제. 근데 보시면 높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딱 글자를 감쌀 만큼만 생겨났죠. 근데 가로 너비는 어때요? 끝까지 생겨났죠. 이거 화면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다 채우고 있고요,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입력 안 했을 때 이 상황에서 화면에 이 div 태그가 갖고 있는 뭔가 영역이 없으니까 안 나온 건데, 그 영역이 없어서 안 나온 누구 때문에 얘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없는데 그 영역이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네, 높이죠. 얘는 지금 높이가 없어서 화면에 못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높이랑 너비를 줄 수 있습니다. 너비를 한 이렇게 줘볼게요. 안 나오죠. 지금 얘가 입력을 해주고 나면은 여기쯤이었나? 뱅글뱅글 돌다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팅 프리뷰를 해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에디터였나? 어디였지? 아, 여기 비헤비어. 펜 세팅에서 비헤비어 오시면은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얘가 켜져 있으면 우리가 따로 뭔가를 누르지 않아도 얘가 바뀌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래 걸릴 때도 있고요, 금방 될 때도 있어서 좀 기다려 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끄게 되면은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 런 버튼이 생기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적어요. 적고 기다려도 안 바뀌어요. 이러면 런 버튼을 눌러야 얘가 이제 여기 적었던 게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거 할 때는 그냥 켜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너비가 명확하게 선정이 됐음에도 화면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높이를 줬더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너비 화면을 꽉 채우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약간의 여백은 존재하지만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화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얘가 안 나왔던 이유는 높이가 없어서. 근데 그 얘기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한으로 넓어진다. 지금 우리가 방금 눈으로 본 상황이랑 똑같죠. 너비를 준 적이 없었지만 화면을 끝까지 채우고 있었죠, 옆으로. 근데 높이 쪽은 어때요?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거나 혹은 높이를 따로 줬거나 이 경우에만 이 영역이 생겼죠.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누구의 특징이에요? 블록 요소죠. 블록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div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블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블록을 줬더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여기다가 뭔가 입력했을 때 여기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얘는 div 태그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를 더 해볼게요. 섹션 태그 하나를 추가했고요. 자, 지금 둘 다 높이가 없어서 안 나오고 있겠죠? 근데 섹션은 제가 아직 디스플레이가 뭔지 안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둘 다 텍스트를 줬더니 둘 다 나왔죠?
심지어 너비 늘어나고 있는 건 똑같죠. 섹션도 div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여기 내비에 nav, 얘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내비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텍스트가 있어서 보여줬지만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으니까 그냥 딱 텍스트만 보여준 거죠.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면 얘가 갖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똑같죠? 셋 다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블록의 특징 중에 뭐 블록화, 본질이 블록화다, 이거는 이해를 지금 당장 엄청나게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 그리고 이거예요.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셋한테 따로 배경색 입혀놨고요. 그리고 셋을 공통으로 불러서 너비랑 높이를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 위드가 너비일 거고 헤이트가 당연히 높이겠죠. 둘 다 100픽셀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지정을 한 건데, 얘네들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위드 없이 높이만 줬어요. 그럼 높이가 지금 이만큼이 100픽셀이라는 거거든요. 텍스트가 있는데 높이를 따로 지정을 했더니 텍스트 크기 무시하고 높이만큼 커졌죠. 그쵸? 이건 당연한 거예요. 높이를 제가 지정을 했으니까. 근데 너비는 지정 안 했더니 끝까지 채우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한 줄을 당연히 혼자 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끝까지 이만큼이 지금 너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만큼이. 그러면 올라가고 싶어도 공간이 없잖아요. 옆으로 붙고 싶어도. 그쵸? 근데 제가 너비를 줬는데도 얘네들은 안 올라가요.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아 있는데도 지금 이만큼이나 남아 있는데도 얘네들 올라가도, 위로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도 공간 충분하잖아요. 근데 안 올라갑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쓴다. 그러니까 블록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얘네들은 공간이 뭐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냥 한 줄에 혼자 있어요. 고독한 애들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높이를 빼고 여기다가 자, 폰트 사이즈를 늘렸어요. 높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 주석이에요. 읽어드리지 않아요. 높이가 사라졌고 폰트 사이즈를 키웠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높이가 높아졌죠. 커졌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지금 지정하니까 깨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 혹은 어떤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딱 감쌀 정도의 높이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거예요. 지정을 했다면 그 높이만큼 커지는 거고, 지정을 안 했다면 최소한,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를 감쌀 만큼 최소한, 텍스트가 없다면 감쌀 게 없으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거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게 블록의 특징. 자, 그러면 이번에는 높이를 주고 얘를 줄여보죠. 그리고 참 폰트 사이즈는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RE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위 중에 일부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는 배예요. 배수 한 3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단위에 대한 내용은 아마 좀 진행을 하다 보면 하나 제가 키워드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얘네 셋 다 지금 디스플레이의 특징이 블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이렇게 블록을 줬다 라고 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얘네를 인라인 블록으로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옆에 가서 붙었죠. 자, 얘네들이 옆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블록이었던 걸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더니 옆에 가서 붙습니다. 자, 이러면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은, 디스플레이 속성은 블록 요소였는데, 블록이었는데 우리가 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을. 이런 게 가능합니다. 바꿔서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꿨더니 올라갔죠? 얘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둘 다 최소한이죠. 반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반대의 개념은 아닌데 얘는 둘 다 최소한이고, 그리고 본질이 글자화래요. 그리고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한 줄에 3개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이 좁아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더 좁아지니까 또 내려가요. 이게 이래서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이 화면 영역이 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3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다가 좁아지니까 더 이상 100픽셀만큼의 공간이 안 남게 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쵸? 블록이랑은 살짝 달라요. 블록은 공간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한 줄을 혼자 쓴다 였으면, 얘는 공간이 허용이 되는 만큼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글자화라고 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 이거 글자죠. 글자는 옆으로 가다가 지금 공간이 끝났네요. 공간 더 이상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얘랑 똑같지 않아요? 얘가 이 인라인 블록이라는 요소의 특징이 무조건 글자랑 똑같아 라고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글자처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도 돼요. 옆에 공간 없으면 내려가니까. 얘도 옆에 공간 없으면 내려갔죠. 똑같고요. 그리고 얘를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정렬하는 방식이, 얘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정렬법을 따라가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정렬이에요. 글자 정렬인데 글자 정렬을 주면 얘가 그 글자 정렬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글자처럼 생각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너비 높이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너비 높이가 둘 다 없다고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도 없고 아예 본문 내용도 없다고 해볼게요.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너비가 생겼다. 나왔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높이가 생겼다.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둘 다 생겼다. 이래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너비 높이가 둘 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블록 요소는 높이가 없었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였죠. 너비는 애초에 있어요. 있는데 높이만 생기면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인라인 블록 요소들은 너비 높이가 둘 다 있어야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빼고 본문을 입력했다고 했을 때 얘는 정말 작죠. 이 텍스트, 아까 블록 요소에서는 얘를 감쌀 수 있는 높이가 형성이 되는 거고 너비는 쭉 이어지는 거였죠. 근데 얘는 얘를 너비 높이가 다 감쌀 수 있는 만큼만 생겨난 거예요. 둘 다 최소하니까. 그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같이 너비 높이가 증가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도 어딘가에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 어쨌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지실 텐데, 금방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1이라고 하는 숫자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인데, 그쵸? 자, 지금 이 상태는 뭐랑 똑같냐면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너비에 오토를 줬고요, 높이에 오토를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입력하지 않으면 width, height, 너비, 높이에 대한 내용이 일단 기본값으로 오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오토라고 하는 건 자동의 의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상속이나 이런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그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기본값이고, 오토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로 설정을 안 했을 때 블록 요소는 너비 최대화, 그리고 높이는 최소화, 인라인 블록 요소는 너비, 높이 둘 다 최소화의 상태로 발동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너비, 높이를 준다고 하면 그 너비, 높이를 따라서 크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토 자동 상태에서 우리가 강제로 어떠한 특정한 그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커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셋 다 인라인 블럭을 줬다가 섹션 요소한테는 블럭으로 다시 바꿨죠. 그랬더니 얘네가 셋 다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얘는 옆에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공간 많아요. 올라올 수 있는 애 있으면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근데 얘가 한 줄을 혼자 써야 되죠. 지금 노란색이 섹션이니까 얘가 한 줄을 혼자 쓰게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혼자 써야 되니까 당연히 못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얘한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저는 섹션이라고 하는 애한테만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줬는데 지금 셋 다 한 줄을 혼자 쓰게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이 CSS를 건드릴 때 내가 지금 건드리는 요소의 값을 바꿨을 때 다른 애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런 네모를 4개를 만들어 놨던 상황이에요. 근데 얘만 밑에 줄로 빼서 한 줄을 혼자 쓰게 하고 싶어요. 이만큼 늘리고 싶어요. 얘네 셋은 가만히 있어야겠죠, 이 윗줄에. 근데 얘가 이제 옆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면서 윗줄에 3개가 나올 거고 아랫줄에 얘 하나만 한 줄을 혼자 쓰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방식처럼 얘를 한 줄을 혼자 쓰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면 지금 방금 그 예시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관관계랑 상관관계랑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단순하게 하고 싶은 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 건드렸을 때 다른 애들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띄워드릴 거예요. 요거랑 요것도 이렇게 2개.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 2개 생겼을 거고요. 여기 밑에 정답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예시를 보시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런 결과랑 똑같이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2개 간단한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잠깐만 화면 보세요. 자, div 태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div한테 내가 속성을 줄 건데, 자,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bgc 하고 탭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생겨나요.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너비 높이 같은 것도 만약에 내가 픽셀을 줄 거다, 픽셀이라고 하는 건 단위예요. 픽셀을 줄 거다. 그럼 W 100 탭하면 위드 100픽셀 만들어지고요.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H 100 탭하면 100픽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아니지, 너비 높이는 픽셀로 했지. 폰트 사이즈 아까 제가 썼던 거 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폰트 사이즈는 FS 같잖아요. 근데 FS로 하면 딴 거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합니다. FZ예요. 탭하면 Z 탭하면 나와요. 얘도 근데 사이즈까지 한 번에 준다. 그럼 FZ 해놓고 100 하면 100픽셀로 그냥 잡힙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은 DB 탭이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다. DINB 탭 하면 나와요. 이런 거 우리가 직접 타이핑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있게끔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했던 거는 요 정도니까 이걸 활용해서 해보시면 더 빠르겠죠? 자, 얘는 간단한 거니까 바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정답 예시를 좀 띄워놨고요. div 섹션 아티클 태그를 사용해서 이 세 가지 색의 막대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태그를 사용을 할 거고, 색깔은 레드, 그린, 블루니까 만들어 볼게요. 자, div랑 섹션 그리고 아티클 이렇게 세 가지였죠? 얘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먼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섹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줄게요. 그리고 아티클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가 뭐였지? 파랑이었나? 네, 블루를 주겠습니다. 자, 근데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높이가 없어서잖아요. 그래서 얘네 셋한테 공통적으로 높이를 줄 거예요. 끝났죠? 이거를 높이를 각각 따로 줘도 상관없고 저처럼 한 번에 줘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으로 일단 하시고요. 나중에는 어차피 좀 익숙해지면 그때 가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본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까 이 상황에서 섹션 파란 그 초록색 막대랑 파란색 막대를 한 줄에 보이게 해달래요. 얘네 둘만 변화가 생겨나면 되는 거죠. 자, 섹션과 아티클 얘네 둘한테 저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줄 겁니다. 근데 얘는 왜 사라졌어요? 그쵸? 높이는 있는데 너비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너비를 100만큼 줄 거예요. 그럼 해결됐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가 안 됐더라도, 제가 지금 1시간, 2시간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됐더라도요, 그냥 조금 쳐다보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몇 번 끄적여 보면 다 돼요. 그 정도로 직관적인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나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하시면 복습을 이런 거 해보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문제 이런 거 꼭 문제대로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div 뭐 섹션 아티클 뭐 네비 이렇게 네 가지 태그 쓰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 해놓고 내가 막대 4개 그려놓고 이 막대는 어떻게 저 막대는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것저것 막 여기다 건드려 보세요. 그리고 얘 참고하면 된다고 알려드렸으니까 쓸 수 있는 거 보시면서 그냥 해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 해보고, 그러면서 단축키 뭐 약어 이렇게 좀 입력할 때 편한 자동 완성 많이 경험해 보시고, 그럼 손에 익어요. 그럼 된 거예요. 얘는 실제로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얼른 끝냈고, 이거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지금 H1부터 H7까지 썼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똑같은 텍스트를 넣어놨고요. 근데 여기 보면 6까지는 잘 내려가다가 글자가 좀 작아지다가 7부터 돌아왔죠. 갑자기 이 7 없다란 얘기예요. 이런 태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H7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태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별명 지어놓은 느낌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얘는 우리 그 위키 때 마크다운에서 샵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샵 하나 하면은 제일 크고 샵 두 개 하면은 좀 작고 점점 샵이 늘어날 때마다 글자가 작아졌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HTML 문법 안에서는 그 역할을 H1부터 H6까지가 하는 거고, 마크다운 문법에서는 그거를 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써야 되는 문법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역할은 똑같고. 자,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 뭐 H1이 제일 크고 점점 내려가면서 작아지고 굵기도 얇아지고 이런 거 당연히 보이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방금 배웠던 내용, H 태그는 H1부터 H6까지 H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다. 안 올라가잖아요. 얘네 옆에 안 붙죠. 공간 많은데 한 줄 혼자 쓰고 있죠. 얘 디스플레이 기본값은 블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태그들 뭐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갈 때 한 줄을 혼자 쓴다. 그럼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블록인 거죠. 근데 내가 따로 지정 안 했는데 한 줄에 막 여러 개씩 올라간다. 그럼 뭐겠어요? 인라인 블록인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인라인은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좀 특별한 거라서 밑에 써 있긴 한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디스플레이에는 블록과 인라인 블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옆에 논이라고 하는 데도 하나 더 있어요. 원래 4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2개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이 논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얘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야,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보이게 할 거면 안 쓰면 되잖아. 그쵸? 근데 그러면 이걸 못해요. 자, 네이버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태그가 만들어져 있고 그 태그 안에 심지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화면에 안 나타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나오죠? 이만큼의 내용이 실제로 웹 HTML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가 안 보이는 상태였죠. 디스플레이가 논인 거예요. 근데 얘를 누르면 디스플레이를 뭐 블록이든 인라인 블록이든 바꿔라 라고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데 안 보이다가 우리가 뭔가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를 논에서 다른 걸로 바꿨으니까 화면에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건 뭐 크게 우리가 엄청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안 보이게 해주는 역할. 그럼 일단 안 보이게 해주는 역할. 그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여지게 바꿔주면 나타날 거니까. 그쵸? 그럴 때 쓰면 용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그냥 카카오뱅크 사이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웹 기본적인 거 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만들 거예요.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화면만. 여기서 뭐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페이지가 옮겨가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JSP 합쳐서 갈 거고, 그 전에 이 웹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만으로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건 그냥 메인 페이지잖아요. 여기서 뭐 내려갔을 때 이런 거 안 할 거고 딱 보여지는 이 화면만 가지고 할 건데,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얘 나와야죠. 그럼 얘 일단 디스플레이가 논이었겠네요. 근데 마우스 올릴 때 나와라 했겠죠. 그런 거 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메뉴 마우스 올라갔을 때 서로 다른 메뉴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밑줄 그어져 있고 여기도 뭐 밑줄 생겼고요. 이런 거. 얘네가 영역을 이렇게 먹고 있고 여기 안에 이미지를 넣어놨고 텍스트가 들어있고 이런 거 해볼 거예요. 우리 이게 우리의 1차 목표.
요걸 만들어 놓고 얘한테 이제 기능을 합치는 건 JSP 가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워낙 직관적이고 간단한 애기 때문에 막 엄청 천천히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빨라서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업 끝나고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좀 예시를 들 때 이런 걸 많이 할 건데, 지금 div 탭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div 태그 생성이 됐는데 이 안에다가 lorem 이라고 치고 탭을 누르면요, 그냥 아무 그건 아니고 이 로렘이라고 하는 그냥 일정 텍스트가 나와요. 이거 그냥 테스트를 위한, 이게 라틴어였나 이탈리아였나 뭐 있는데 아무튼 그냥 텍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텍스트 뭐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 했잖아요. 이건 너무 짧으니까 그냥 이런 거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로렘 기본 제공되는 겁니다. 로렘 탭 하면 만들어지니까. 이 앞부분은 똑같고요, 뒷부분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죠? 조금씩 바뀌는데 뭐 저도 내용 몰라요. 이거 해석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이건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도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막 놀라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